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4%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4.8%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2.6% 빠졌고요.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들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는 다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다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뭐 환율이 올라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서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게 과연 반도체 종목군들한테 나쁠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씩 써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뭐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 첫 번째, 환율이 1,400원대를 갔다. 그쵸? 장중에 구두 개입이 있었다. 그쵸?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환율이 마감 환율이죠. 1,394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되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반도체는 악재일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닌지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어디로 나가죠? 해외로 나가죠. 즉 수출합니다. 수출했을 때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익의 규모가 커지죠. 원화 환산에 대한 이익의 규모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환율이 올라가는 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기업들의 호재다. 근데 한국 시장에 있는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있죠. 거긴 다 호재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그 불안한 요인은 중동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중동 불안이 왜 불안할까? 뭐 전쟁이 나서? 자, 전쟁이 나서 나오는 결과가 뭘까요?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은 뭘로 만들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늦게 낮추겠죠. 금리를 늦게 낮추면 뭐가 돼요? 미국 경기는 탄탄한 구간을 유지해 간다. 고금리를 지탱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호들갑일까? 환율이 올라가면 금융 위기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원화 시장에서, 그쵸?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려면 금융 위기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에는 연준에서 의도한 부분이 있다. 왜?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유가가 높아진다. 근데 이미 높아져 있다. 만약에 여기서요. 중동에 대한 확산이 된다. 그렇죠. 확전이 된다면 지금 현재 보세요. 유가 이렇게 딱 쳐보면 유가가 지금 85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전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즉 지금 발생하고 있는 조정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눌림목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죠? 만들어지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걸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은요. 자, 보세요. 자, 내용 보세요. 반도체 쪽은 어때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받아야 된다. 그렇죠?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이 기회를 내가 잘 노렸을 때 이번에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 시세에 반도체 시세에 마지막은 아니에요. 거의 이번에 반등을 한번 주고 또 한 번이 더 있을 겁니다. 실적이 아직 확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그쵸? 지금 팔고 나갈 때가 아니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익 실현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가 됐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를 위해서는 하이닉스를 반드시 봐야 된다. 즉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자,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석 달 반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53%.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에요.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종목 수익은 내가 잘된 것만 딱딱딱딱 꼽아갖고 보여줄 수 있지만 계좌 수익은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제 과거 영상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계좌 수익을 인증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란 분쟁, 그쵸?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석유 관련주들. 뭘 했나요? 돌파 구간에 매수했다. 그쵸?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저는 이 구간에서도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다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된 내용이고 어저께도 흥구석유. 그쵸? 다 매매가 진행된 내용이고 JNTC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급등을 했다. 자, JNTC. 자, 내용 보시면 어저께
그쵸? 충분하게 매매를 다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처럼 그쵸? 단기간에 75%씩 모두 다 돌파 구간이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막 저가라고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지금 시장도 안 좋고 뭐 굉장히 조금 불편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도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다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왜 제가 한미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하는지,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왜 조정받아요? 환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군, 아니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게 어디죠? 삼성전자. 그쵸? 매 분기마다 분기 시작점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먼저 나왔을 때 앞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 가능하죠. 하이닉스 실적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실적 어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수급상에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치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 그쵸? 수급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떨어질 때 매수하는 외국인에 대한 모습, 그쵸? 기관은 요즘에 뭐 펀드 쪽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기관은 아예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외국인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 만약에 환율이 문제가 된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은 타점을 잡을 때다. 그래서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 뭐예요?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종목으로 인증 다 했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급락에 나왔기 때문에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은 진짜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시장이 회복될 겁니다. 이번 주 중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이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 왜?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내가 매매에 활용하고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락 환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